메이린 클리닉의 김영문입니다. 저희 에너지 홀릭스 채널에 방문해 주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 기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번 지금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 채널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건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올로지의 일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성질을 좀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 의사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들은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를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제가 조직학 하시는 선생님들 모셔서 한번 조직에 관해서 한번 말씀도 드리겠지만, 물리적인 현상을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로 봐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 채널이 전반적으로 흘러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을 하긴 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하지만 굉장히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고요. 구체적인 것보다는 줄거리와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는 양보할 수 없이 의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또 이해하고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레이저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아시는 것처럼 양자역학의 집합체거든요. 완성본입니다. 사실은 레이저는 양자역학을 무시할 수 없고, 레이저의 피직스 자체가 물리학의 굉장히 기본 펀더멘탈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장치들,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나온 포톤이라고 하는 에너지 등, 혹은 뭐 고주파가 됐든 초음파가 됐든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이어서 오늘은 제가 레이저 피직스 중에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X축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로우 에너지가 좌측에 있었고 하이 에너지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하이 에너지가 좌측에 있고요, 로우 에너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물리하시는 선생님들은 에너지의 크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로우 에너지, 하이 에너지의 구분을 이런 식의 X축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파장의 길이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단파장을 왼쪽에 놓고 장파장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거꾸로 하이 에너지, 로우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그래프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 있고, 이쪽에 우리 그 적외선 쪽, IR이죠. 인프라레드 쪽에 있는 쪽 그 파장의 빛들이 있습니다. 인프라레드는 뭐 니어 인프라레드, 미드 인프라레드, 파 인프라레드, 이렇게 근적외선, 뭐 중등도 적외선, 아주 먼 적외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원적외선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파장들에 따라서 이제 가시광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레이저들은 특정 파장을 갖고 있죠. 이 특정 파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파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고요. 그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또 우리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를 다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KTP532 레이저가 있고요. 532나노미터 파장의 KTP 레이저, 또 다이레이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펄스 다이레이저 585-595나노미터대 파장이 있고요. 또 보시면 알렉산드로이트 레이저 755나노미터대 파장이 있고요. 다이오드, 엔디아그 레이저, CO2 레이저, 이런 식으로 파장에 따라서 우리는 레이저를 순서적으로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매질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거의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매질을 이용한 어떤 레이저를 만드냐도 사실은 웬만한 건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의사가 선택해서 쓰느냐, 그래서 어떤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저희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복습을 하시면서
한번 마음속에 정리를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좀 딱딱한 시간들이어서요. 좀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더 재미없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오늘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또 해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오늘 포톤을 한 번이라도 쓰지 않으신 선생님 계세요? 오늘 쉬는 날 아니라면, 일하는 날이라면 우리 광자라고 하는 포톤을 쓰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포톤을 쓰세요. 하루 종일.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포톤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답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포톤의 질량이 얼마인가요? 입자라며요. 포톤은 입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입자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량을 갖고 있어야 입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포톤의 질량을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못하죠. 포톤이 만약에 질량을 갖고 있었다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것 중에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는 이 에너지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이 공식 다 아실 텐데요. 거기에 만약에 포톤이 질량을 갖고 있다면 어마무시한 속도로 질량이 전달된다면 아마 지구는 뭐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우리 우주도 아마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포톤의 질량이 그래서 없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질량도 없는 녀석을 입자라고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입자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수 있잖아요. 포톤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댓글에 좀 써주세요. 포톤의 크기가 얼마냐고. 원래는 포톤의 크기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죠. 다만 포톤의 크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포톤이 갖고 있는 파장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구글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싱글 포톤 다이아미터를 재시는 또 물리학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또 해내시더라고요.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상한 입자인 것은 분명한데, 빛 혹은 포톤의 역사가 물리학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레이저 피직스를 이해를 할 때 포톤의 물리학적 성격을 조금 알고 있어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의 듀얼리티, 소위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를 의사가 이해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